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첫 번째 항상 저희가 하는 것이 시황 이야기죠. 시황 그리고 오늘은 그 변동성 지수와 어떤 지수를 좀 같이 보면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변동성 지수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뭐 심리라든지 어떤 그들의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뭐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은 요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한 평생 회원분께서 오늘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그 문자를 간략하게 보면 오늘 방송을 좀 할 수 있냐. 그래서 방송 인터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라고 했더니 사실 할 말이 많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좀 기회 삼아 저희도 고칠 것이 있으면 좀 고치고 건의사항이라면 뭐 좀 받아들이고 좀 고려해보고 이런 시간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과의 인터뷰를 하면 언제나 좀 짠 것처럼 좀 이렇게 칭찬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오늘 통화하시는 분이 어떤 불만이 있다거나 저희에게 어떤 뭐 건의를 하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혹은 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회원분과 통화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시황과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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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예, 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 통화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예, 저희는 뭐 그냥 그렇게 똑같습니다. 아니, 뭐, 방송을 제가 매일 들으니까 네. 요즘은 좀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몸이요? 그게 예. 요즘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 처음에 예, 많이 고생하시더니 그래도 좀 예, 요즘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예. 건강하니까 참 좋아요. 우리도 아, 듣기에. 아이고, 선생님 오늘 문자에 저한테 네. 각오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네. 각오하고 예. 있습니다. 예. 아, 먼저 새해 인사 드려야겠죠. 아이고, 예, 새해 연도를 복 멀리 많이 떨어지는데.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내일 방송하면 끝인가요? 한 설 연휴 전까지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예. 어, 이틀 전에 우리 문자를 하면서, 예, 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서 제가 네, 방송 얘기를 하니까, 아, 참, 회원님들한테도 인사를 드려야겠는데, 네, 어, 회원님들한테도 좀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서, 아, 우리 평생투자 파트너도 네, 좀 다르게 네. 좀 이렇게 시황에 맞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그 어떤 거를 좀 얘기를 할까, 뭐 네, 저런 얘기를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제 대표님 방송을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네, 차에서 운전하면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예. 그러면서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실 아, 뭐 네. 제가 요즘 우리나라 장세보다 다우 장세가 더 하다 보니까 뭐 네, 다우 선물부터 해서 밤새 어떻게 지냈는지 막 일일이 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예, 자동으로 이렇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아, 오늘은 올랐네, 어떻게 됐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방송을 딱 들었는데 네. 제가 정말 이때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음, 예, 사실 너무 제가 전투적으로
네. 살아왔구나. 주식에 음. 너무 많은 것을 올인을 하고 모든 음. 걸 거기에 바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이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예, 운전하신다는 그 운전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정말 저도 제가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잔고가 깨지면서 네. 너무 미친 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우리 가족을 잊고 있다는 걸 그때 좀 느꼈습니다. 아이고. 느껴가지고, 예. 정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이게 아직까지 그 젊었을 때 그 감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느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이게 잔고를 늘리는 게 목적이 하루하루 수익을 내는 게 전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 음. 대표님한테 얘기 듣고, 아이고. 사실은 막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는데, 뭐 네. 기술적인 분석부터 해서 네. 그 앞으로에 대한 뭐 전망 뭐 이런 거 했는데 네. 아무짝에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걸 어제 느꼈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오늘 아침에 그걸 느끼면서 출근을 예. 하면서 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왜 주식은 음. 그냥 하나의 그냥 우리 인생의 하나의 작은 일부일 뿐인데 네. 주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음. 가족들과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요즘 같은 날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쵸. 막 예. 그리고 장이 끝나면 잊어버리고 다른 걸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조차도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장난 아니구나. 물론 제가 지금 잔고가 비는 게 한 이틀 정도 됐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바로 주문을 하면서 잔고에 있는 돈을 다 뺐어요. 네. 근데 바로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돈을 왜 뺐냐고. 아이고. 돈을 왜 빼냐면서 막 너무 장이 안 좋아서 좀 쉬려고 한다면서 국내는 좀 그런데 해외는 괜찮다면서 막 네. 해외 주식 막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또. 그 아이고. 해외 주식 뭐 어떤 게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네. 뭐 자기가 막 장문의 글을 막 보내주더라고요. 막 아이고. 그렇게 그래서 막 다우 존스에 뭐 아마존이 좋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아침에 그 대표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예. 네, 예. 아침에 네. 대표님 말씀을 듣고 네. 난 다음에 네. 마음이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아이고. 주식이라는 거는, 네. 장고의 수익이라는 거는 아무런 삶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어. 느꼈습니다. 뭐 아이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게 주 목적이고, 뭐 이렇게 태어나는 게 주식이지만, 네. 그거보다는 우리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회원님들도 지금 뭐 설 명절 앞두고 있는데 다 네. 잊어버리시고 그냥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주변 사람들 그리고 건강 챙기면서 가족들과 음. 행복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진짜 그걸 아침에 완전히 달라지셨는데요, 진짜?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은 예. 1월 뭐 이제 좀 주식 얘기를 조금 하면 네. 우리가 제가 11월 28일 날 가입을 하고 건 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 물론 저 혼자 뭐 이것저것 손대다가 손실 많이 받 그때 하락장이었는데 손실 많이 보다가 네. 1월 한 달 우리가 스타트를 하면서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그때 뭐 대표님도 몸도 안 좋으시고 일주일 네. 동안 뭐 몸도 안 씻었다면서 막 맞아요.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거라는 걸 제가 짐작하거든요. 저도 네. 엄청났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대표님께서는 더 얼마나 더 큰 짐을 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충분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네. 예. 그러다가 제가 한 1월 달에 거의 뭐 저는 레버리지 투자를 합니다. 뭐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종목 수익보다 계좌 수익이 그건 한 80% 플러스까지 갔어요. 마이너스 한 20%에서. 네, 네. 그러다가 우리가 2월 1일입니까? 1월 30일입니까? 마지막 그 대표님이 네. 매도하라는 매도 사인이 2월 초였죠. 2월 1일인가? 2월 예, 1일인가 2일인가. 예. 예.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시그널은 주셨죠. 매도 예, 시그널은 예. 계속 주셨고 네. 매수는 못하게 하셨는데 네. 그때 딱 한 종목을 매도를 못했어요. 아. 예, 그게
그게 좀 왠지 아쉽고 하락장에는 좀 강한 종목이다 그게 보니까, 뭐예요? 내일 팔면 어떤 되겠지 어떤 하는 게, 종목이에요?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 너무 그러세요? 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예, 그 종목을 매도 못한 게 네. 2월 달에, 그때 매도를 했으면 아마 계좌 수익이 한 65%에서 68%에서 마감이 됐는데, 네. 어제 제가 마감했을 때 계좌 수익이 거의 한 28%, 30%에서 끝났거든요. 엄청 근데 잘하신 거예요. 안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100%, 와. 거의 100%에서 거의 마이너스, 거의 한, 순이익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을 날려버렸는데, 그게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 그래도 그 계좌가 1월 한 달, 2018년 1월 예. 한 달에 약 30% 가까이면 뭐 엄청나신 거예요. 1년 장사 다, 농사 다 지은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게 하셔도. 제가 계좌 많이 깨지고 들어왔잖아요. 네. 아, 그래서 사실은 막 그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조금 받았어요. 그 종목 한 종목 때문에. 괜히, 대표님 말씀 듣고 그날이 고점이더라고요. 그때 그 타이밍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예, 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예, 예, 네. 네. 죄송합니다. 네네. 그때, 그때 매도를 다 하고, 그때 딱 접고, 잘 했으면, 아마 지금 또 오히려 지금, 이게 안전 하락장이니까 참 행복했을 건데.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손대다 더 손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겠다 음, 싶어서 그때 대표님하고 통화하면서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하고, 네. 어제는 진짜 막 그 뭐냐면 이게 뭐 우리가 제가 지금 주식 중독이니까 그 금단 현상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네, 막 이렇게 막 시세를 보고 다우존스가 빠졌니 오르니 아침에는 그 다우존스 11시에는 마이너스 네. 500%였는데 또 종료되니까 플러스 400포인트로 돼 있고, 네. 진짜 그 뭡니까, 트럼프 네. 인프라 네. 소식이, 바로 먹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고, 뭐, 또 갭 상승하니까, 진짜 오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대표님 얘기를 듣고, 마음 편안하게, 이게 중요한 게 돈이 아니구나, 주식이 아니구나. 내가 음. 지금 뭘 하고 있지? 정말 우리 가족들도 제대로 못 챙기고, 설 명절인데, 진짜 친척들 찾아볼 생각하고, 진짜 뭐 명절 준비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이 음. 시기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음. 생각을 하면서, 가감하게 뭐, 어플도 다 일단은 삭제를 하고, 예, 다 치운 상태에서, 그냥 오늘 또 홀가분하게 그냥 업무에 임하니까, 기분이 참 아이고. 상쾌하더라고요. 아유, 예,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사실 막, 그저껜가 그 대표님이 도전 비즈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그 종목을 몇 번 보다가 어제 많이 올랐길래 오늘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아이고. 보니까 마이너스 10%더라고요. 예, 예. 종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변동성 장세다 맞아요. 보니까 예. 그냥 뭘 안 하는 게 음. 최고의 순 것 같아요. 지금 최상의 그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상책인 것 같습니다. 괜히 한두 종목 지금 올라도 걱정이고 내일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 시간 후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고 막 이런 저런 걱정하다 보니까 꼭 네. 챙겨야 될 지금 우리 가족들하고 뭐 음. 주변 사람들 이런 거를 다 놓쳐버리는 것 같아. 더 중요한 것들을. 음. 그래서 지금은 다 잊고 네. 설 명절 즐겁게 보내고 난 다음에 네. 다시 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뭐 대단합니까? 다 대표님 덕입니다. 아이고. 근데 그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요. 네, 아주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는 네, 그 선생님 지금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고, 네, 그렇죠? 좋은 회사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뭐 딱히 큰 뭐 없으면 좀 오래 더 다니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뭐 급하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월급은 들어올 거고, 그죠? 자산은 천천히 늘려도 아직 은퇴 시기가 좀 있으시니까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또 드려가지고 회원님들이 또 혹하실까봐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네네. 주식에는 왕도가 없지 않습니까?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네. 예, 뭐 돈을 많이 따는 사람이 거의 뭐 제일 뭐 고수일 수도 있는데 네. 어,
뭐 다시 얘기해서 대표주만 어떻게 뭐 단기 투자를 하고 뭐 대표님이 저보고 단타쟁이라고 막 뭐라 하시던데 예, 뭐 단타를 짧은 시간에도 수익을 내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계좌를 계속 불리는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최근에 매매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네,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는 게 네, 뭐냐면 네, 종목에 너무 그 집착하지 말고 네, 네, 그리고 지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 차트를 너무 맹신하지 말자. 음, 음, 지금은 계좌를 보니까 네,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가 계속 하루하루 생기니까 이건 네, 하락장이다. 네, 그건 안 그쵸. 하면 되는 거다. 맞죠. 상승장했을 때는 하루하루 계속 계좌가 플러스였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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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승장에만 하자. 뭐 그리고 뭐 내가 판 종목이 올라갔든 뭐 내려갔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상승장에 오면 내가 판 가격보다 높아도 그냥 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야 하락장에 오면 그냥 팔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음, 단순한 논리로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예,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네, 괜히 뭐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서 네, 그 전문가식 흉내를 내면서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마이너스고 더 스트레스만 받더라고. 왜 이게 안 맞지? 이렇게 한 게 왜 안 되지?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은 이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매수 자리인데 또 매도 자리가 오는데 왜 매도를 못 하지? 뭐 이런 엄청난 이 스트레스가 네, 네, 이 변동 성장세에서는 음, 너무나 하루 한 시간 한 30분, 10분 간격으로 계속 오더라고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예, 예, 맞아요. 제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삶 자체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걸 조금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맞아요. 주식은 그냥 내 삶의 일부다. 아무것도 맞아요. 아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히 내려놓고 음, 이미 잃어버렸던 돈 다시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노력한다고 음, 해가 돌아오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음,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음, 그냥 좀 이렇게 내 삶은 좀 제대로 보면서 좀 주변을 좀 정리를 하고 음, 내가 잘못했던 반성을 깊이 하고 음, 좀 겸손하게 대표님도 맨날 겸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진짜 제한테 필요한 게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지금 뭐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뭐 아무런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틀 전에 얘기할 때는 다우가 22,000포인트에서는 가장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지지를 할 거고 특별한 금융 뭐 위기는 안 느껴지는데 많이 올랐다는 것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시점이 다시 매수 시점이다. 뭐 코스닥은 어디가 바닥 이런 걸 머리에 막 집어넣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런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걸 오늘 철학적으로 오늘 대표님 얘기 듣고 느꼈습니다. 아이고, 예, 차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제가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네, 마음이 좀 홀가분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예, 예, 제가 가입을 하고 사실 10월 28일 가입하고 계속 조급증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네, 빨리 왜 매매를 안 하지? 왜 방송에는 이 종목이 좋다 하는데 왜 안 사지? 네, 진짜 뭐 셀트리온 맨날 그 방송 때 셀트리온 얘기하다가 또 막상 네, 사는 건 셀트리온 안 사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때는 막 짜증이 많이 났어요. 예, 예, 그때 뭐 제가 뭐 종목을 얘기를 하면 뭐 코스모화학 그때 뭐 네, 22,000원 얘기하는데 네, 그날부터 계속 오르는 거예요. 맞죠. 왜 안 사지? 왜 안 사지? 계속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네, 생각하면서 막 그래서 좀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우리 이렇게 하락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변동성장을 이렇게 막 느끼잖아요. 막 하루 네,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네, 오늘 또 뭐 코스피는 많이 오르고 외인들은 오늘 뭐 한 3천원 순매수를 해서 좀 다행스럽기도 한데 막상 그 종목들을 보니까 네, 안 올랐어요. 오늘 뭐 맞아요. 삼성전자 3%라서 그런가 음, 종목들이 뭐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종목도 없고 맞아요. 예, 예, 코스닥은 정말 이렇게 오늘 어제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바이오 버블이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스러운 게 좀 느껴져가지고 지금 코스닥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느낍니다. 이게 뭐 바이오가 무너지면서 이게
여러 개를 다 같이 내려가는 거지 뭐 바이오만 내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한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탐정장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뭐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네. 정말 홀가분해지더라고요. 네. 이제 예, 선생님이 가입하실 때 예, 그 전날인가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매도를 했었고, 예,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좀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희는 매수를 했었죠 그때 한번.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매도를 했는데 선생님 가입한 기간에 상당히 뭐 그쵸 왔다 갔다 많이 했네요. 매수 매도 이게 있었네요. 근데 시장이 그만큼 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그렇죠. 예, 제가 조차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저는 오늘 사실 선생님 어떤 그 각오를 하라고 하길래 어떤 이야기 하실까 해가지고 아예 좀 혹시라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셔도 좀 새겨 듣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어, 대표님께서는 어떤 경험을 많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 그, 저는 지금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뭐,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음, 저는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음, 물론 지금 회원님들 중에서도 뭐 선물 옵션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고임도 하신 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 제가 많은 돈을 따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계속 왕복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제가 지금 많이 돈을 벌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지나서 딱 돌아보니까, 거의 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막 계산이 잘 안 될 정도의 그냥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 경험을 얻었기는 했지만 또 많은 거를 잃었거든요. 지금 돌아서 보니까. 그래서 좀 처음 시작하는 초년 그게 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시면 일단 주식으로 대박을 낸다는 꿈은 아예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예 그리고 뭐 그때 대표님이 뭐 기타를 사모님한테 선물 받은 걸 예. 선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가슴이 호응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많이 땄을 때 많은 계좌 수익이 났을 때 외제차도 사고 집도 큰 집도 사고 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했는데 그때는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뭐 주식을 하면서 조금씩 하는 그렇게 영위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좀 이렇게 겸손해지면서 주시장에서 주는 수익을 참 감사하게 받는 거를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내 자산을 꼭 지키는 연습부터 하는 게 그게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큰 돈이 있다고 해서 그 큰 돈을 같이 영위를 계속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은 잃을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예. 그래서 대표님 말씀 잘 따라서 이렇게 지키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키는 연습이 되면 네. 돈을 손실은 최소한 안 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없고 저도 이렇게 방송에서 말을 하면서 그것부터 하는 게 올바른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오래 했지만 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조금 느낍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 경험이 참 하면서 이번에도 한 달간 두 달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정말 주식이 어렵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쵸. 저희 매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뭐, 이게 뭐, 언제나 이랬으니까요. 뭐죠? 항상 좋았다, 안 좋았다, 반복이니까요. 뭐 이때마다 뭐 힘들 필요 없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그래도, 오늘 말씀, 그래도 저희 한 3개월 정도 지났나 봐요. 저희랑 같이 하신 지, 그죠? 예. 엄청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이렇게 해탈을 했네요. 아이고, 처음 웃는 것 같아요. 그때 막 불상으로 전화를 했었는데 세 번째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회원님들뿐 아니라 뭐 이렇게 회원을 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회원을 가입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을 이렇게 올바르게 배워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는 항상 실패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죠. 살아남아야죠. 그렇죠. 아이고, 이제 퇴근하시는 길이신가요? 예,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네,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대리님 두 분이시잖아요. 이영진 대리님하고 책 읽어주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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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네. 군기를 대표님께서 군기를 너무 많이 잡으시는 거 아, 아닌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방송하는 걸 참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사실 그렇거든요.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이렇게 계속 사실 이게 방송이 대표님 강의가 굉장히 좋은 강의거든요. 주식을 이렇게 접해본 저로서 느끼는 감정이. 네, 네. 근데 사실 잘 처음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좀 짧은 기간 하신 분들은 좀 그런 답답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뭘 사야 되는 거야, 언제 맞아요. 팔아야 되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네. 대표님 좀 지루하고 또 뭐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방송 준비하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그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시간을 어떻게 할까 뭐 활용을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뭐 대학 강의 이상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아이고. 저도 주식 강의를 여러 군데 듣는데 네. 대부분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은 뭐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서 자기는 어떻게 돈을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물론 대표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긴 하지만 네. 한강 시장에 이렇게 순응하시고 이렇게 시장과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대응하지 않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참 많이 와닿고 어차피 대표님께서 이게 평생 같이 동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예, 그냥 사람들이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네. 뭐 대표님이 또 언제 또 좋은 데로 가신데 가지고 일 가실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이고. 지금 가시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냐는 좀 더 좋은 강의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또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게 사실 인문학적인 그런 얘기를 좀 더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회원들 뭐 지금 손실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락장이면 하락장, 상승장이면 상승장 그거 하나만 이렇게 가슴속에 이렇게 묻어두신다면 특별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강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칭찬 안 했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나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이게 네, 첫 네. 번째 이렇게 대표님께서 혼자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네. 좀 이렇게 진입 시기가 좀 더 빠를 거고 네. 그러니까 나오는 시기도 매도 시기도 좀 더 빠를 거고 네. 중간중간 이렇게 수익 지원과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매매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혼자 하신다면.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여러 200명이 넘은 이렇게 회원들 그렇게 자산을 다 일일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전체 가장 안전적인 방식을 쓰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조금 거리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렇게 우리도 사실 좀 진입 시기가 12월 28일이었지만 26일 날 들어가도 괜찮았거든요. 그때 배당 얘기하시면서 네, 네, 네. 그때 뭐 일반 대주주가 다 매도하고 나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본인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26일 날도 들어가도 괜찮았었거든요. 네. 배당도 받고 네. 또 낮은 가격에 사고 네. 예, 그런 것도 괜찮았었는데 꼭 이렇게 너무 다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신 게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또 주식 얘기 안 하려다가 또 주식 얘기 네. 하게 되는데 그런 종목들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포트폴리오 아니라도 네.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한 네. 하루 이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음. 이렇게 그거는 추구 안 하시는지. 음. 앞전에 그 포트폴리오 그런 거 보니까 단기 매매 몇 번 있던데요. 네네. 네, 가끔 합니다. 단기 매매도. 네. 단타쟁이라고 조건하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네. 이게 뭐 사실 뭐 누구 방식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니까요. 네, 예. 좀 그런 게 좀 건의사항도 있고요. 네네. 물론 고객 대응하기가 다 힘들지만 이렇게 네. 다른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 텔레그램 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네. 그 카톡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룹 세워서 이렇게 회원들끼리도 이렇게 커뮤니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도 조절하고 대표님 얘기도 좀 이렇게 한 번에 얘기 같이 이렇게 좀 나도 궁금했는데 질문하기 좀 애매했던 것들을 또 해주면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네. 조금 건의 사항입니다. 요 세 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그 느린 진입 시점 그리고 네? 뭐 예. 좀 당 종목 뭐 이런 이슈 되는 이런 종목들 그죠? 네. 그다음에 회원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들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다른 뭐 말씀을 하실 거 있나요? 아니 저는 그 선생님이 이게 저는 그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 선생님이 과거에 주식을 잘 하셨고 지금도 잘 하시고 근데 이제 저희에게 이제 가입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한테서 필요한 것들만 쏙쏙 빼가시면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원래 과거에 했던 어떤 그 경험이랑 저희의 어떤 혹시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선생님만의 어떤 무언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꾸준히 계속 회사 다니시면서 주식을 천천히 하시면 저는 사실 엄청나게 이제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매일매일 사실 하기에는 직장인으로서 힘든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직장인들이 따라하기에는 그죠. 근데 네. 과거보다 조금만 템포를 조금만 느리게 선생님이 하시면 아마 저는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워낙 잘하셔서요. 뭐. 아닙니다. 워낙 잘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죠.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회원님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그 새해 설 명절 치고 상승장에 또 큰 수익으로 우리 또 웃으면서 또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네. 아이고 오늘 그 방송 이런저런 좀 저는 방송하자 각오해라 이렇게 저는 문자가 와가지고 저는 그래도 싫은 소리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싫은 소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그 저희에게 아쉬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저도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요게 약간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선생님이 제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는데 좀 진입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일반 개인들이 1억이나 한 10억 정도 이제 주식을 뭐 많으면 한 20억 보통 많아도 2, 30억 정도가 보통이거든요. 그 이상은 별로 없고요. 그 이상은 알아서 하거나 분배하거든요, 보통. 혹은 그 이상 100억대로 가는 분들은 이게 좀 많이 묻어두고 그냥 가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근데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1, 2억 정도가 많거든요. 1, 2억.
근데 1억 개 계좌에서 주식을 운용할 때 그 느낌이랑 한 500억 이상 정도의 주식을 운영할 때 그 느낌은 좀 다릅니다, 살짝. 그래서 어떤 이슈가 된 단기 종목에 1억 계좌인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한데 500억 계좌인 사람들은 사실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요. 저희 회사의 법인 계좌에도 사실 돈이 좀 많이 있고 회원분께서도 뭐 금액이 크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단기 종목은 사실 추천드리기가 되게 꺼려져요. 꺼려지고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느린 진입 시점도 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러니까 저희는 요때 매도를 했고 요때 매수를 하고 요때 다시 매도를 했는데요. 이 회원은 요 날 이제 들어왔거든요. 이 회원분께서는 그죠? 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 보통 그러니까 이 회원분이 처음에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저희가 매도하고 나서 이 하락하는 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상당히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주식을 매수 안 하냐. 그리고 요때는 이제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매도를 지금 한 상태, 완전히 계좌에 이제 돈이 없는 상태인데, 사실 요때도 바로 매도보다는 조금 며칠 후에 매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만약에 여기 매수 시점도 요런 데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요런 구간에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 들어가고 요런 자리에서보다도 조금 더 올라와서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요 정도에서 매도를 해도 괜찮고요. 근데 저희는 조금 더 일찍 요 같은 자리라고 보여지는 요 자리에서 매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장 변동성이 작은 자리.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하는 그 구간대가 리스크가 더 적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주식이 하락하고 있을 때 싸니까 반등하겠지, 올라가겠지 요런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주식들이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계속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이 리스크가 작고 수익이 더 많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유도 있었지만 이건 뭐 사람들마다 운용하는 방식의 차이이긴 해서 저는 그래서 오늘 회원분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고려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양해도 부탁드리는 것이 저희 회사에도 자산이 좀 크고 회원분들도 자산이 꽤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아서 어, 일단 시가총액이 너무 작거나 너무 이슈가 되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어제는 4시 이후에 SK케미칼에서 공시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사실 개인적으로 단타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1억 미만으로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오늘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잘 보이지 잘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이런 종목들 아마 엄청 사고 싶어진 종목이에요 사실 오늘 같은 자리 그쵸? 그러니까 어, 오늘 하락은 했지만 상당히 강한 이슈가 하나 나오긴 했었거든요. SK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규모에 따라 조금씩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만약에 한 1억으로 시작하셨던 분이 한 5년에서 10년 후 정도 후에 한 10억 정도가 불려 나가는 이 과정에서 매매 방식이 달라집니다. 매매 스타일들이 한 5천만 원, 한 1억 정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엄청 바쁘게 하거든요. 작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10억 이상 정도로 1억에서 10억 정도까지 계좌를 불려본 사람은 요 10억 됐을 때는 이때 이렇게 바빴던 매매가 아니라 오히려 계좌가 커질수록 한가해집니다. 오히려 더 할 게 없어지고 한가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조금 느끼실 수 있었으면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계좌가 점점 커졌을 때 내가 주식을 너무 좀 빠르게 하는 것에 오히려 위험하구나 라는 것들
좀 시간이 지나면 뭐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방금 통하셨던 분은 경험도 상당히 많고 계좌를 아주 작은 계좌에서 아주 큰 계좌로도 불려 보셨고, 그래서 아주 잘하는 분이고, 그런 분이 저희에게 회원가입하신 것도 저희는 영광이고,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기분 좋고 건의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사실 뭐 주식을 제가 이렇게 말이 어버버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뭔가 딱 부러진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주식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주식이라는 건 미래 예측이 아니라 계속 그날그날 대응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이 하면 할수록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시황을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시황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저희 카페에는 글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피보나치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피보나치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수치도 있죠. 그렇죠? 23%, 뭐 38% 반등한 구간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더 크게 봐가지고 사실 피보나치라든지 어떤 이평선, 어떤 보조로 무언가 이렇게 보는 것들이 주식의 아주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보조 지표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어떤 그런 이야기 안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고점 대비 하락한 이 구간, 이 정도의 그 구간에서 적어도 한 하락의 한 절반 정도, 60% 정도 구간까지는 회복을 해야지, 사실 회복을 해야지 이 이상 주가가 올라와야지. 이 아래에 있는 구간에서는 좀 계속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고, 그렇죠. 지금 우리 코스피는 23% 정도에서 한번 살짝 밀리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서도 한번 흔들리고 여기서도 한번 걸리고 여기서도 한번 걸리고 이렇게 된다면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뭐 76% 정도로도 또 한번 거볼 수도 있는 선인데, 그래서 지금 오늘의 코스피는 좀 애매한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 지수는 일단 코스닥이 하락한 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코스피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거 잠시만 제가 체크 좀 해놓을게요. 코스피가 거래량을 실으면서 하락을 했어요. 아이고 잠시만요. 거래량이 늘면서 코스닥이 하락을 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좀 있는데요. 이것이 좀 더 하락의 어떤 무언가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오늘로서 봤을 때는 아주 기분 나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보통 상승하는 주가에서 이런 모습들이죠. 주가들이 이렇게 올라다가 변동성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거꾸로 뒤집었을 때 하락할 때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변동성이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구간에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무언가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만약에 조금 모아질 때 하락으로 갈지 상승으로 갈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잘 버텨주고 있지만 지금 변동성이 좀 모아지는 구간으로서 매매하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코스닥은 매매 구간은 아니고 방향성을 이 어디로 가는지,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라고 보이고요.
코스피 역시 아직은 아주 낮은 구간에 주가가 물러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어, 심리가 매우 고약한 예민한 어떤 그런 심리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의심도 많고 예민해진 신경질적인 이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체가.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상승하다가도 하락하고 하락하다가도 상승하고 이렇게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역시 좀 조심하자. 어느 정도의 심리가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고요. 제가 일목균형표를 지수에서는 좀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라는 거를 이렇게 깔면 뭐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어려울 건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도 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정도 아주 러프하게 봐볼게요. 한번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한번 요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지워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일목균형표는 이 책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목균형표를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입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원본을 꼭 읽고 직접 느끼는 대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꼭 일목균형표로 지수를 꼭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난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구름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 이 위에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이 위에서 이렇게 논다면 이것은 사실 매수 구간입니다. 이 위는. 근데 거꾸로 이 아래의 이 구간들은 매수 구간이 아닌 거죠. 이런 구간들. 매수 구간이 아니죠. 이런 구간들. 그렇죠? 지금의 코스피를 한번 보면 이건 아주 러프하게 본 겁니다.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이 구름대 안에 이렇게 주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런 단계에서는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구름대 안에 주가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그냥 경계하고 좀 관망하는 이런 자리인 거고 이 구름대 안으로 지수가 완전히 빠져버리는 이런 자리는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나는 좀 호흡이 짧아라고 하는 분들은 일목균형표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만 해볼게요. 요 진한색 제가 이제 구름대를 한번 지워볼게요. 이 진한색 위에서만 매수를 해도 좋아요. 잘 보이나요 혹시? 이 진한색 위에 지수가 이렇게만 버텨준다면 이것은 그냥 상승 구간이라고 보고요. 이 아래 지수가 흘러내리면 이것은 하락 구간이라고만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꼭 저는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최근에 우리 장세를 볼까요 한번? 그러면은 요 구간 때부터는 매수 구간이 아니죠. 매도되는 구간,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고, 요 검은색을 돌파한 요 시점부터 여기까지는 그래도 매수 정도를 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이렇게 빠진 날, 요 때부터는 아예 거들떠도 보면 안 되는 날. 이렇게 보면 그래도 큰 어떤 무언가는 좀 막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확대해 볼까요? 주가가 여기를 돌파했을 때부터는 시장이 강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지수를 매수한다거나 대장주를 매수하고, 두 번째 이 검은색 이 자리를 이렇게 밑으로 하방으로 깨면서부터는 이제 매수하지 않겠죠. 그 대신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식의 상승에서 마음을 빼기거나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방으로 깨질 때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 하나로 시장을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구름대라든지 이렇게 지금 일목균형표상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기준선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장이 시장이 한 2시가 좀 넘으면서 시장이 확 달라졌어요. 혹시 느끼셨나요? 시장이 달라지는 것을? 아마 느끼셨으면 상당히 시장을 매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분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은 확 달라졌어요.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었어요. 갑자기 지수보다 조금 더 강하게. 그래서 이런 변동성들이 사실 좀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리고 오늘 요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또 빨리 되는데 빨리 말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꼭 기억을 해보십시오. 상승할 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락할 때 주식이 이렇게 내려가고 너무 뻔하죠. 근데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는 어떤 추세가 아직 없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아주 그 변덕이 심한 이런 모습이죠. 이건 또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하락할 때는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주식들이 흘러내리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다음에는 이게 시장이 하락에서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는지 여기까지는 알 수 없죠. 요 정도 봤을 때 어떨까요? 이게 시작이 다시 하락이라는 어떤 쪽으로 무게감이 좀 더 실리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한다 라고 한다면 이건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전고점을 깨지기 직전에는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의심이 좀 드는 구간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깨는 순간부터는 상승이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받고요. 여기서 그래서 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테스트가 남았는데요. 한 번 눌리고 여기에서 이 언저리에서 다시 들어줄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는 진짜로 좀 확신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세 번째 이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구간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빠른 분들이 보통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고 이제 여기까지 만약 시장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렇게 가겠죠. 요 정도까지 와도 모릅니다. 하락했던 주식이 이만큼 올라와도 이게 다시 상승을 가는 건지 하락으로 진행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전고점 자리들 있잖아요. 여기를 깨는지 깨면 다시 하락이 연결된 것일 거고 만약에 1차 상승 이후에 두 번째에서 반등을 해준다면 여기 전고점을 깨면서 그럼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건데요. 이것을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지수가 약간 그런 모습과도 좀 비슷합니다. 이것을 제가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계속 올라왔죠. 여기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지금 요만큼 온 상태예요. 요만큼. 이거를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 와서 이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겁니다. 여기 전저점을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그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매수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도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이게 하락의 연장인지 그냥 상승을 가는 건지.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눌리는 시간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희망이 보이는 거고, 정말 확실한 매수는 여기를 다시 돌파할 때 여기가 진짜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테스트하고 지지 성공하고 다시 갈 때 이 자리는 진짜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시장이 요 단계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 전저점을 깨버린다. 이것은 큰일 나는 거겠죠. 위험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 해보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 요 상태에 있는데 이게 요로 갈지 이렇게 갈지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갈지 여기에서 이렇게 갈지 매수 구간이 나올지, 여기는 완전히 매도 구간이겠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좀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것을 일간으로 보면 버티기가 어려워요. 지금 사실 우리 시장이 하락한 지 일주일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벌써 한계가 온 것처럼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어떤 상승의 기미가 보면 매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특히 말씀드렸던 지그재그 하락이 일자로 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구별하기 쉽고. 근데 하락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승에서 아주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상승도 직선으로 가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많았는데요. 이거는 오랫동안 시장을 좀 이렇게 째려보다 보면 좀 간혹 좀 혼자 웃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이럴 때입니다. 아, 외국인들도 물타기 하는구나. 이거를 발견했을 때. 저는 약간 오늘의 자리에서 이건 뭐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오늘이 물타기였는지 저점에서 정확히 딱 매수를 한 건지는 알 수 있는데요. 약간 저는 물타기의 느낌도 조금 난다 정도의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물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매수한다고 꼭 똑같이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팔로스루데이죠. 이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디테일하게 반드시 칼 같은 저점에서 매수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선물로 저는 조금 약간 좀 어느 정도 장난을 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이게 좀 얄궂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오늘의 이런 상승은 그냥 선물과 연계된 어떤 좀 이런 매수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일단은 조금 기쁜 어떤 모습보다는 아직은 경계 대상의 모습이다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요거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위에는 지수를 써놨고요. 이 아래는 변동성 지수를 좀 봤거든요.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변동성 코스피 지수의 한 100개 정도 캔들을 한번 그어 볼게요. 100개 정도의 캔들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변동성 지수도 역시 100개 정도만, 이렇게 해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본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주간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를 먼저 보면 이 위에 지수이고 이 아래는 변동성 지수인데요.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아주 가끔은 뒤집어서 봅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요 뒤집는 기능들이 옆에 다 있습니다. 여기 있던지 뭐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도 있고요. 뒤집어 보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좀 같은 방향으로 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주간 차트에서는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변동성 지수에서 지금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던 게 올라가는 게 꺾이는 이런 것들, 그죠? 지금 딱 꺾였거든요. 근데 주간 차트 상에서는 보통 이렇게 꺾이면 잘 변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여기서 딱 꺾이고 나서부터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시장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시장에서의 그날이 올 때가 좀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건지 혹은 아주 예외적으로 여기서 또 강하게 변동성 지수가 치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변동성 지수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정도인 거고, 최근에 방향이 잡힌 것 중에는 특이한 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요때 한 번 빼고는 다 요런 게 딱 흔들리는 모습 이후에는 거의 다 방향을 제대로 다 시장의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이 부분은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꺾이는 게 확 꺾이는 게 아니고, 꺾이다가 약간 각을 주고 꺾었을 때 한번 올라갔던 경험은 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없이 꺾였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라는 좀 생각도 하면서 좀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위에는 코스피 지수를 깔아놨고 좀 더 200개 정도를 놔볼게요. 200개 정도를 놓고 아래에도 200개 정도를 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당시 때의 모습, 그러니까 시장이 분산이 많이 일어나고 상승을 했고 올라오면서도 분산이 조금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때가 변동성 지수로는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한 200 정도를 해보면 조금 눈에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변동성 지수를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볼게요. 벌써 변동성 지수는 요때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부터라고 하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이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쭉 올라갔지만 변동성 지수는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 상승이 조금 의심된 상승으로는 보일 수 있었겠다. 근데 당시 요때 모습이 갭으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들었을 거예요. 주가가 쭉 가다가 고점에서 갭으로 통 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일단은 신고가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맞고, 다만 이 갭자리를 메꾸면서 이렇게 빠질 때는 이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코스피가 딱 그랬습니다. 이거 좀 확대해서 보면 요 자리였거든요. 갭으로 통 뛰고 그 다음에 요 갭자리를 이렇게 메꾸면서 빠져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어느 정도 변동성 지수에서는 어느 정도 힌트를 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요 자리가 딱 요 날입니다. 요 자리. 이거 밑에 변동성 지수는 변동성 지수는 그 뭐라고 할까요? 변동성 지수는 뒤집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시장에서 쭉쭉 올라가고 있던 주식, 근데 갭이 나왔고, 시장은 변동성 지수는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에 갭으로 뛰는 것, 흔히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죠. 아일랜드 갭. 혹은 뭐 섬골형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서양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동양에서는 아일랜드 갭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도 좀 있지만, 일단, 변동성 지수로 어느 정도 약간의 힌트는 좀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다음에는, 하지만 그 변동성 지수라는 게 미래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지표로는 아주 좋습니다. 확인하는 지표. 하지만 이걸 보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르기는 힘들어요.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그래서 변동성 지수를 반드시 확인하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지표로는 꼭 확인해 볼 만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그 회원과의 인터뷰를 했을 때, 그 회원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제가 어제 방송했던 게 주식 행복 지수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진짜 행복한가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실 주식을 하는 이유는 나 혼자 어떤 승부욕에 불타서 한다라기보다 나와 뭐 우리 가족들 그리고 뭐 주변 지인들의 가족들까지도 행복해질 수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 혹시 그러면 나 자신이 뭐 그렇게 좀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거였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농담으로 그 단타쟁이라고 했던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래도 좀 좋은 방송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있고, 회원의 어떤 건의사항은 어떤 진입 시점에 대한 거, 너무 좀 안전한 진입 시점 아닌가 이런 것들, 그리고 회원 간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좀 고려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예, 그리고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 변동성 지수로 변동성 지수는 확인하는 지수이다. 확인. 예측하는 지수가 아니고 나중에 확인하는 지수. 그죠? 미래를 예측하는 지수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한번 변동성 지수를 뒤집어서 코스피랑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괜찮다라는 것이고, 오늘의 그 외인의 매수세는 약간의 어떤 선물과 연계된 어떤 좀 느낌이 좀 났었고, 혹은 물타기인가 이런 좀 의심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상승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는 이런 패턴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수가 현재 만약에 이 구간이라면 아직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다. 왜냐하면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상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거점을 그어놓고 한번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저희도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좀 계속 찾고 발굴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속 좀 많이 달라집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그래서 시장의 대장주를 한번 카페에다가 좀 올리려고 좀 마음을 좀 먹고 있고요. 하지만 좀 걱정되는 것은 그것을 매수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좀 몇 개라도 괜찮다 싶은 것들을 좀 올리고,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도 좀 유심히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매수를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방송을 해야 되고, 아 맞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한 회원께서 제가 방송하는 내용 중에 은퇴라는 이야기에 조금 예민하게 좀 반응하셨나 봐요. 어 벌써 너 은퇴하면 나 어떻게, 이런 반응을 좀 보이셨던 것 같은데요. 제 말은 이 현재이고 은퇴이고, 만약에 제가 사망하는 날이라고 하면, 이 은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회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떤 다른 어떤 사업들, 다른 어떤 현금 흐름의 구간들도 수도를 할 생각이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잘 불리냐라는 것이고요. 이 구간은 주식만 할 겁니다. 집중해서 주식만 할 것이고, 기존의 회원들만 주식을 할 것이고요. 어, 아주 폐쇄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과, 그죠? 그래서 더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 더 좋은 게 되지 않을까요? 주식에만 조금 더 몰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방송 협조해 주신 회원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